첫사랑과 약속 때문에 부인하고 성관계를 안 했던 남편.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이것. 첫사랑과 약속을 지키고 간 남편.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죠.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 즉 남자 여자가 있는데 서로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그 인연 중에서도 천생연분도 있고 악연으로 만나는 인연도 있어요. 주변의 부부들의 만남을 보면 천차만별이죠. 오늘의 사연은 부부가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어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성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의아해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답은 마찬가지였어요.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부부가 퇴직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세 서로가 응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제는 건강을 잘 챙겨야지 건강이 최고다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부부가 병원에 2박 3일 입원을 해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자고 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아내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남편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닌가. 결과를 받고 나서 부부가 일주일 동안 서로가 각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건강 통보를 이렇게 받으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내가 잘못 세상을 살아왔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데 아내는 지금 남편의 마음은 오죽할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이렇게 정성을 쏟아 부으면 하늘도 돌보지 않을까 정성으로 남편을 간호를 했어요. 2년 동안 본인의 삶도 없이 오로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했어요. 그러나 차도는 없고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남편은 암과 투병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 아내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서 너무 감동이었대요. 아내는 그게 어떤 선물이냐고 재촉을 하면서 빨리 달라고 밤이 되었는데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더니만 내가 당신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의 선물 성관계다. 오늘 밤은 신혼처럼 즐기면서 보내자. 당신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 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무 말 없이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 미안하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고 가야지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아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을 몇십 년 동안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을 한 번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마음으로 이것이 부부간의 성생활이구나.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물 온몸으로 서로 주고받고 뜨겁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불타오르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첫사랑과 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여인과 딸이 나타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남편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가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났는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동참을 하고 싶다고 허락을 좀 해달라고 그러라고 했대요. 그분들의 하는 행동이 돌아가신 남편을 장례를 치르듯이 아버지를 보내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더랍니다. 예감이 이상하다. 눈치만 챈 것이죠.
3호제가 되어서 산소에 갔는데 여인하고 딸하고 벌써 산소에 와서 꽃을 갖다 놓고 둘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떤 관계냐고 자초지종 이야기 좀 해보라고. 첫사랑과 약속 때문에 부인하고 성관계를 안 했던 남편, 첫사랑과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돌아갔으니 숨길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헤어지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끈은 이어주는 아이 하나만 낳자고 해서 딸 아이를 낳아서 길렀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다 대주고 주기적으로 왕래를 하고 첫사랑하고 약속하길 본부인하고 성관계를 하지는 않고 자식은 당신한테 낳은 딸 하나면 족하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할 말은 없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옆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내 인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욕이라도 퍼붓고, 남편은 없고 가슴만 터질 듯이 아파오고 말없이 혼자서 산소를 내려오면서 결혼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첫사랑하고 약속 때문이라니,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나는 무엇이야? 이것이 여자의 일생인가? 신혼 초부터 성욕이 왕성한 시기인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모든 것은 100점짜리 남편인데 성생활은 아예 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부부는 살아가기도 하는구나. 부부가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으니 당연히 자녀는 없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처신을 했을까? 바로 이혼을 했겠지. 이혼을 했으면 남편은 첫사랑한테 돌아가서 딸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겠지.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야? 이혼을 안 하면 매일 집안 구석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 싸움의 전쟁터가 아닌가. 남편이 마음고생을 해서 일찍 죽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남편의 일생을 생각하면 불쌍한 인간, 몇십 년을 감쪽같이 숨기고 죽는 순간까지도 첫사랑과 딸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나갔으니, 남자들은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맞아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준 마지막 선물, 성관계. 그리고 며칠 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적반하장으로 첫사랑과 딸이 나타나서 본부인처럼 산소를 돌보고 주인과 객이 바뀐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부인은 껍데기 인생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여자의 일생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